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승부식 88회차 8월 1일 화요일 발매 예정 코보컵 여자부 두 경기 분석으로 이어서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촌부리와 흥국생명의 맞대결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첫 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과 GS칼텍스의 맞대결부터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경기 내용부터 살펴볼 건데요. IBK 기업은행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IBK 기업은행인데요. 지난 경기 바로 흥국생명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셧아웃 승리를 기록했는데 물론 흥국생명이 약했던 탓도 있었지만 IBK의 경기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고 특히나 중앙과 측면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자, 물론 IBK가 최근 전력이 제일 좋지 않다라는 평가도 있긴 했지만 김호철 감독이 팀을 잘 만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자, 무엇보다 황민경의 합류가 상당한 시너지를 발휘했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황민경은 17득점을 기록했고요. 리시브도 범실 없이 받아내는 등 최고의 컨디션을 보였는데, 자, 공수에서 골고루 활약하면서 드디어 아웃사이드 히터 라인을 이끌어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수비 부담이 적어진 표승주도 14득점을 올렸고 여기에 김현정이 김하경과의 좋은 합을 이루면서 12득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또한 IBK가 약점도 확실하게 존재하는데 아포짓으로 출전한 육서영의 컨디션과 경기력은 아직까지는 100%가 아니었고 김현정의 파트너인 최정민도 페이스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분위기가 넘어갔을 때 경기력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범실이 늘어나는 흐름을 잡아줄 선수가 마땅치 않다는 것도 조금은 문제점으로 보일 수도 있는 기업은행입니다. 자, 다음은 GS칼텍스입니다. 자, GS 같은 경우는 첫 경기에서 태국팀 촌부리를 3대0으로 꺾었습니다. 자, 촌부리의 전력이 강하다는 평가가 있었죠. 지난번 분석에서도. 자, 그런데 GS는 본인들의 스타일을 잘 고수하면서 경기를 이끌었고 상대의 낮은 높이를 잘 막아낸 것도 승리의 요인이라고 보였습니다. 상대의 낮은 높이를 잘 막아내고 승리했다. 자, 여기서 이날 경기에서 문지훈이 19득점 그리고 강소희가 15득점 권민지가 14득점을 올리면서 공격에서 삼각편대가 골고루 잘 가동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블로킹 숫자가 8대2로 상대의 공격을 잘 막아냈고 문지훈은 블로킹을 4개씩이나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현재 GS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앙 활용 부재도 이 경기에서 그대로 나왔는데, 자, 미들블로커 2명이서 합작한 득점이 11득점에 그쳤는데 정대영의 몸 상태는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다고 보여졌고요. 상대의 리시브 라인 중 가장 약한 곳을 공략하는 방법이 차상현 감독이 자주 활용하는 전략이지만 상대가 리시브가 강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GS칼텍스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렇지만 GS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왜냐? IBK가 지난 경기를 잡아냈고 분위기가 좋은 편이지만 흐름을 한번 잃었을 때 많은 득점을 내주고 범실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팀이고 GS 같은 경우도 중앙이 약하다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나머지 포지션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측면에서의 공격력은 조금 더 GS가 우세하다는 점을 보았을 때 GS 쪽의 승리 그리고 핸디캡 승리 다득점 쪽 접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 모두 직전 경기 승리를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측면에서의 공격력은 차이가 조금은 명확한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GS 승에 GS -1.5 핸디 승에 오버 쪽 접근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프로토 승부식 88회차 1692.70배당 고배당 조합으로 준비했는데요.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촌부리와 흥국생명의 맞대결입니다. 먼저 촌부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에서 GS를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하며
코보컵 첫 스타트가 좋지 않았던 지난 경기였는데, 자 1세트는 상대에게 앞서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내일이 5득점을 허용하는 아쉬운 활약으로 세트를 내줬고, 다만 태국 대표와 비슷한 빠르고 다양한 세트 플레이는 조금은 돋보였던 촌불입니다. 자, 최다 득점을 올린 선수는 달인으로 10득점에 그쳤고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공격을 시도한 선수는 11명에 달했고 득점을 올린 선수도 8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든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자, 다양한 세트 플레이와 빠른 토스가 장점인 촌불이를 봤을 때 성공률 자체도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고, 다만 다양한 자원들이 공격을 성공시켰고 득점을 올리는 모습은 돋보였지만 역시나 낮은 높이가 블로킹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는 약점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요. 자,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경험이 적은 선수가 대부분이기에 지난 경기처럼 다양한 세트 플레이를 시도한다면 충분히 무난한 경기를 치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촌불이고요. 그렇다면 바로 흥국생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국생명은 지난 경기에서 기업에게 3대0 완패를 기록했습니다. 자, 핵심 자원들이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져 있기에 패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많았지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패배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자, 아분단자 감독도 선수 가용이 제한적이라고 밝히는 등 이번 대회에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자, 이것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핵심 자원들이 출전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이미 전해졌고, 역시나 이런 부분에서 약점이 여실하게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측면에서의 경기력이 전혀 올라오지 않은 흥국생명인데요. 아웃사이더 히터인 정윤주가 11득점, 김미연이 8득점에 그쳤고요. 아포짓으로 나섰던 박현주는 5득점에 그쳤습니다. 또한 흥국생명의 효율까지도 바닥을 쳤는데요. 김미연은 3%, 박현주는 마이너스 3%의 효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세터들의 토스가 형편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자, 감독의 주문대로 후위 공격을 자주 시도했지만 공격수들이 거의 푸시로 처리할 정도로 토스는 낮았고 간혹 나오는 이동 공격도 상대 수비에 막히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요. 자, 김다은의 몸 상태는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고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의 경기력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 보였던 흥국생명으로 이번 코보컵에서 큰 기대를 주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다라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자, 그렇기에 결론을 짓자면 촌불이의 우세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서브 자원들의 경기력이 좋지 않고 주전으로 평가되고 있는 이주아나 김미연의 경기력도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촌불이는 물론 높이에서의 약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 보여준 세터의 토스나 세트 플레이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면 흥국생명을 충분히 흔들어 놓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만 흥국생명이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반등할 것을 예상했을 때 셧아웃 경기는 나오지 않는다고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흥국생명은 선수단 자원들이 전체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제한적이다. 촌불이는 높이가 낮은 편이지만 다양한 세트 플레이로 충분히 상대를 흔들 만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렇기에 촌불이 승에 촌불이 핸디 승 그리고 오버 쪽 접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코보컵 여자부 2경기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최종 조합은 영상 하단에 수익방에서 입장되니까 꼭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셔서 주력 조합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경기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